결론부터 말하면 실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 한우삼 회장, 이 청주한씨, 청주한씨, 서울대 동문입니다. 같은 경주김씨라는 이유로. 경주김씨.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경주김씨가 한두 명이 아니던데.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오른 건가요? 한번 들어가봐. 이런 관심을 너무 큰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네, 부장이 떠먹여주는 뉴스, 부먹뉴스. 오늘 이진호 금융증권 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최대 이슈가 대선입니다. 6월 3일로 확정이 됐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딱 50일 남았습니다. 예. 금융가에도 이른바 좀 요동치고 있는데 이른바 정치 테마주 네. 또 피해갈 수 없죠. 이게 뭐 최근에도 뭐 계속 그 급락장에도 뭐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등 이 정치 테마주 유독 변동이 좀 심한데 이게 좀 실체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실체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그 이유들이 좀 있는데 정치 테마를 엮는 그런 이유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사회이사가 어느 대학교를 나왔는데 그게 대선 후보랑 일치를 한다. 예를 뭐 또 사회이사가 어디 캠프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그나마 이런 정도라면 그래도 약간은 뭐 끼워 맞춘 듯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하는 그런 뭐 기대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 외에 대다수가 거의 더 황당한 얘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최근에 대선 출마에 선언했죠. 이 대표적인 테마주로 엮이는 게 평화홀딩스라는 주식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자동차 부품 회사인데요. 이 회사의 회장이 김 전 장관과 같은 경주김씨라는 이유로. 경주김씨. 네, 예전부터.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웃어서 죄송한데요. 경주김씨가 한두 명이 아니던데. 몇 명 정도 되나요? 저도 이걸 뭐 수백만 명은 되지 않을까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좀 궁금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경주김씨가 도대체 몇 명인지 사실 좀 황당한 그런 이유인데도 불구하고 이 평화홀딩스 주식이 김문수 테마주로 엮이면서 굉장히 많이 오른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주가가 많이 올랐죠, 평화홀딩스. 아, 그럼요. 예. 황당한 얘기가 참 많은데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테마주로 거론되는 이 태양금속이라는 태양금속. 여기도 뭐 자동차 이 단조 제품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요. 올해 들어서만 주가가 한 60%가량 올랐습니다. 60%. 네. 아까 말씀드린 이 평화홀딩스는 한 130% 정도 올랐고요. 이 지금 약세장에 130%면 뭐 엄청난 종목인데요. 갑자기 뭐 관심이 눈이 반짝반짝 지금. 근데 사실 이 한동훈 이 테마주로 엮인 이 태양금속이라는 기업도 이유가 이 한우삼 회장과 청주한씨. 이거는 그래도 경주김씨보다 조금 적어 보이긴 합니다만 근데 심지어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확인이 안 돼요. 확인된 사실도 아니군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엮여가지고 한동훈 테마주로 태양금속이 급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아무래도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주자는 이제 이재명 후보죠. 관련주 많이 있을 텐데. 이재명 관련주는 많이 올라지 않았나요? 많이 올랐죠. 이재명 테마주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이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상지건설, 상지건설인데요. 4월 들어서만 500% 가량이 올랐습니다. 4월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심판이 결정되고 나서 완전 수직 상승했군요. 그럼요. 500%는 이제 6배 정도 오른 거고요. 조금 주가 흐름을 좀 보면은 지난 9일부터 6거래일 연속 상한가. 와, 연속 상한가. 6거래일 연속 상한가. 대단하군요. 그러니까 일주일 넘게 연속으로 상한가를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래소에서 이렇게 급등하게 되면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10일 날 거래가 정지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일 날 거래가 재개됐는데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예, 또 상한가 또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이야, 엄청나군요. 근데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네, 오늘 예,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딱 보니까 24% 와, 오르고 거의 또 있었습니다. 상한가 직전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몇 퍼센트가 오른 건가요? 제가 계산이 잘 안 돼서 그냥 한 500% 정도 오른 게 네, 아닌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무슨 뭐 연관이 있는 겁니까? 이것도 뭐 비슷합니다. 네. 그 지금 사회이사가 아니라 네. 예전 사회이사가 요번에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된 게 아니라 네. 이제 알려지면서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사회이사였던 탕지건설에 예전에 사회이사였던 분이 이재명 캠프에 지금 합류했다. 고 알려진 고 거죠. 알려진 거죠. 확인되는 것도 네, 아닌데. 확인된 건 아닙니다. 야, 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지금 국내 주식 사장이 지금 뭐 바닥을 기고 있는데 와 600% 어마어마한 정말 종목이군요. 600%, 500%, 600%잘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합니다. 많이 올랐습니다. 아니 근데 뭐 딱 들어보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뭐 합리적이지 않은데 좀 황당한데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그래도 관심이 몰리고 또 주가가 실제로 올라가는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이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몰리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이제 뭐 주식 시장의 한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유야 상관없는 거죠.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 오르기 때문에 누가 산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로 가격에. 하여금 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학습 효과를 주는 거죠. 음. 이유는 분명히 아닌 것 같은데 주가는 올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그러면 나도 단기에 딱 들어가서 잘 오를 때. 예, 오를 때 차익 실현하고 나오면 되는 것이 아니냐. 먹고 빠지자. 예, 먹고 빠지자. 이런 생각이 많이 이제 일종의 탐욕이죠.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 테마주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이 리딩방이 여기에 관여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가지고 본인들이 먼저 주식을 사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회원들한테 뿌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원들이 그걸 사고요. 또 그 주가가 오르는 걸 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위에 있는 개미 분들이 또 이제 나도 잠깐 들어가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 이런 이제 탐욕들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선취매 세력은 그걸 이용해서 주식을 팔게 되고 던지고 나오는 거죠. 예,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고점에서 잡은 개미들은 진짜 피눈물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금융당국이 제 기억에도 아주 수차례에 걸쳐서 그 보도자를 많이 뿌렸어요. 네. 그래서 정치 테마주는 진짜 위험하다. 그래서 금융당국이 그 관련 종목들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수차례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가 조작을 한 그런 세력들이 구속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정치의 계절만 되면 계속해서 정치 테마주는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금융당국이 좀 눈을 뜨고 부릅쓰고 있는데 그래도 뭐 계속 뭐 차트를 보면 계속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또 관심이 가죠. 네, 상한가를 계속 찍으면 네. 여기 또 내일도 찍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은 한번 들어가 봐. 계속 관심을 이런 너무 큰 이런- 관심을 보이시는데요. 이게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흔들리시면 안 네. 됩니다. 좀 돈이 없습니다. 그럼 돈이 없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 그 정치 테마주의 끝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계속 유지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런 일종의 뭐 그걸 다 묶어가지고 통계치로 이렇게 그런 건 없으니까요. 제가 뭐 단언하기는 좀 어렵지만 대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세력들이 빠져나가면서 주가는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 사례를 하나 좀 들어드리면요. 윤석열 테마주로 유명했던 서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네. 이 기업도 오늘 유달리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이 있네요. 네. 자동차 부품 회사를 거느린 이제 그 홀딩 컴퍼니인데요. 2022년에 20대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로 윤석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주가가 한 수십 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도 비슷해요. 당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회이사가 서울대 동문이다. 서울대 동문이 서울대 동문이 몇 명인지 잘 한 해만 모르겠지만 수천 명이 지금 배출이 되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보면은
제가 요거는 좀 읽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2021년에 장중 26,000원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2020년 3월 주가 기준으로 보면은 1년 만에 17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면은 1700%? 와,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네요. 네. 그러니까 17배가 올랐다는 게 좀 실감이 안 나죠. 네. 네. 17배가 이제 올랐는데 당시 이제 2020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시절에 네. 이제 그때 이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니까 높은 지지율이 기록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주가가 막 뛰기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대선 출마 정치 참여하기 전이잖아요. 전이죠. 네네.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엄청 네네. 작용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2021년 3월에 실제로 검찰총장직에서 사퇴를 하고 대선 출마를 이제 선언했을 때 그때 이제 또 다시 2차 랠리가 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주가가 하도 오르니까 네. 회사에서 아니 우리는 윤석열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사가 윤석열 당시 이제 총장과 서울대 동문은 맞으나 친분도 없고 그리고 사업 연관성도 없다. 이렇게 해명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가는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2021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불과 1년 만에 주가가 5분의 1 토막 이제 고점 대비 5분의 1 네. 토막 수준이 5,000원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도 이제 약간 안 좋은 소식이 윤석열 테마주에는 있으니까 네. 계속해서 지금 주가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연의 주가를 한번 보면 얼마나 올랐고 얼마나 내린고 그리고 또 그때 얼마나 사실 말이 안 되는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다면은 좀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여름밤의 꿈으로 끝난 그 윤석열 테마주. 자, 테마주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정치 시즌이 되면 또 이렇게 정치 테마주에 기웃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런 투자자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뭐 테마라고 그래서 다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실은 투자라는 거는 그 시장의 특성, 탐욕도 일종의 특성이니까요. 그런 걸 잘 활용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고 어떤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사실은 요즘 그 증권사 HTS 같은 데 보면은 그 테마를 이렇게 지수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도 대다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테마라고 그래가지고 다 안 좋다, 다 매면해야 된다 이런 쪽보다는 일단은 조금 업종은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종하고 테마하고 요즘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좀 보고 있거든요. 예전부터도 업종은 사실은 분석을 많이 해왔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이 방산하고 조선 테마주는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발 관세 폭풍에서 좀 벗어난 부분도 있고요. 미국이 한국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협력을 원하는 그런 파트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방산주의 대표적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요즘 많이 올랐어요 요즘에. 유중 때문에도 약간 이슈는 있지만 한번 3년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진짜 깜짝 놀랍니다. 주가 아까 서연이 17배 막 올랐다고 깜짝 놀랐지만 뭐 그 정도 수준 아니지만 적어도 거의 10배 가까운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일종의 테마 바람을 타긴 탄 건데요. 하지만 이제 한화의 경우를 보면은 그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과론적으로 좋은 결과를 이게 이뤄내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테마를 좀 보실 때 좀 실적이 조금이라도 따라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선 시즌이 되면 의뢰 이 정치 테마주가 등장하곤 하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런 종목들이 막 급등하고 또 급락하고 합니다. 이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이런 한탕주의
이런 종목에 기웃기웃대는 이 투자자들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잘 분석해서 이 관련 분야 정책 변화를 잘 진단해서 이 유망 분야를 찾아내는 진짜 테마주를 골라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진우 금융부장님 모시고 이 정치 테마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맞습니다.